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벌써 한 3, 4일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는 제가 건강관리 하는 차원에서 조금 치료를 받았고요. 또 월화수인데 몇몇 또 구독자분과 대화 등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투자란 뭐냐라는 거죠. 조용필 가수 있죠. 조용필님. 우리나라 그 가요계를 대표하는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가사 중에 킬러만 자로의 표범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단어, 문장인데, 그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랑은 고독하다, 외롭다. 이유는 전부를 걸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외롭다라는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투자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거는 행위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아니면 가상자산에 투자하든 미래를 거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거는 행위다. 그래서 투자 의사 결정은 외롭고 또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이제 강조도 해서도 안 되지만, 이걸 너무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제가 한 3년간 방송 활동을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지금 유명방송 채널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변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전공 분야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제 방송이니까 경제에 있어서 최고 기본이 되는 거는 돈이죠. 돈, 화폐. 또 여러분도 돈 벌려고 지금 투자하고 돈 벌려고 직장 다니고 또 돈 벌려고 또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업을 가지는 거고, 그만큼 이제 돈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대단히 중요하지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수단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도 돈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것 같고, 대학 경제학 교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도 그 가상자산을 막 얘기하는데 화폐 개념을 모르고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또 일본이 망했다고 하면서 일본의 가치 떨어지는 걸 두고 일본이 망했다 표현을 하시는 분도 역시 화폐를 모르는 사람이다. 또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 달러는 올라갈 것이다. 그분도 화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주변 지식이 없다. 그리고 화폐를 모르면 자산시장에서 모두를 모른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왜냐? 화폐가 변수가 돼가지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화폐를 가지고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또 화폐를 마련하고, 또 그 돈으로 자산시장에 참여하고, 또 예금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이 화폐와 독립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의 90%는 화폐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3년 동안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투자도 경제학 교수들도 실패하고 금리를 몰란 거죠. 2021년에 지금 3프로TV 같은 데 출연하는 분들 보니까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는 박사학위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부동산 투자하라고 유도했는데 부동산 망가졌고, 또 2021년 초에는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미국 달러가치 떨어진다 하는데 그 90% 이상은 또 실패하고, 그 대부분 경제학자들이에요. 화폐를 모른다는 거죠. 금리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 망한다는 얘기 3년째 얘기하는 사람, 또 기준금리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 기준금리가 모든 것이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 기준금리 상승 요인은 모르고 기준금리가 올라간 그 사실 자체만 강조하는 사람, 여러 유형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런데 모두 다 핵심을 짚지 못하니까 대부분 실패한 거죠. 2022년 초에도 대부분 빅테크 투자하면 큰일 날 것처럼, 반도체도 투자하면 큰일 나고 테슬라도 투자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공매도 하고 인버스 투자했는데 지금 한 6, 7개월 지난 시점에 대부분 실패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올해만의 문제일까, 약 한 1년간 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워런 버핏이 4, 50년 동안 관찰한 결과 투자은행의 임직원까지 90%는 실패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명 방송 채널 출연진 얘기를 듣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인생을 걸고 투자를 했는데 역시 90% 확률로 망가질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 1년 반 동안 성공한 사람 거의 없거든요. 5%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은 실패했고, 성공한 사람조차도 수익률은 낮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몇 사람하고 대화내지는 컨설팅이라면 컨설팅이고 조언이라고 하면 조언인데, 대화하는 과정에 자기가 번 것은 이제 또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운이 좋아가 된 건데, 또 벌어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가 45,000원 돌파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10% 남기고 수익 실현한 사람, 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익을 보지 못한 사람,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일단 투자는 자신의 미래를 거는 행위니까 이거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3프로TV나 8.15머니 등도에 출연하는 공영 방송에 출연하는 사실상 실패 확률이 90% 이상이 장기적으로 보면요. 대부분 출연자들 한 5년 정도를 하셔야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투자를 의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90% 이상은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한 1년 이상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직접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어프로치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세미나 하기 전에 책을 뭐를 봐야 좋으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충되는 내용을 다 봐. 책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주가 상승 논리를 편다면, 또 부동산 가격 상승 논리를 편다면, 또 그 반대 정도 동시에 봐라. 그리고 그 근거를 양쪽 다 체크해 봐라. 상승 논리를 펴는 사람도 근거가 있을 거고, 하락 논리를 펴는 사람도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근거를 제대로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분석은 근거와 관련해, 상대는 주장의 근거와 관련해 가지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내가 듣고 싶은 쪽의 그 책만 보거나, 내가 듣고 싶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그걸 정보로 인식하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산별로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은 주식, 가상자산이면 가상자산별로 가격 결정 원리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 다들 자산별 가격 결정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부동산은 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는데 금리 제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고, 제가 이제 강조하지만은 시장금리를 봐야 되는데 계속 기준금리를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가 수익률 정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PR이 너무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지금 거품이라는 그런 주장, 또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그런 주식은 또 별 볼 일 없는 주식으로 인식하는 사람, 가상자산이 마치 엄청난 그 자산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가격 결정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은 시장 간에 이동하는데, 돈이 시장 간에 이동하는 그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앞에 거 다 한다 하더라도 탐욕에서 벗어나야 돼요. 따라가면서 거품이 발생한 주식 매수하거나, 거품이 완전히 제거된 주식을 또 인버스 내지는 공매도 하거나, 호재를 악재로 해석하거나, 예를 들면 빅테크 쪽에서는 인건비가 비싼데 구조조정을 하면 그 엄청난 그 호재예요. 그걸 또 악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버스에 투자하고 싶어 갖고 주가 상승 논리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수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남의 그 의견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성격이나 인성도 중요해요. 제가 한 몇 개월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난해 10월경인가 그 무렵일 거예요. 기업 하시는 분이 종업원도 한 3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회사 대표인데, 사람을 불러놨고 차비도 안 주다는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그 대표만의 문제일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다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소중하고 남의 일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 일이냐, 무시한다라고 할까요? 그 구독자, 즉 구독하는 것을 엄청난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라고 불렀으면 차비는 줘야 된다. 그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혜택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 인간관계거든요. 그게 중용이라는 거죠. 그런 거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 방송도 환율 관련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2022년 10월경에 그 대표 때문에 안 해요. 왜? 그 사람 때문에라도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성이 여러분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간관계도 중용이고, 투자 행위도 중용이고, 윈윈 관계가 중용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윈이죠. 인사도 하면 또 절입니다. 제가 인사는 그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인사하는 사람, 그리고 근성으로 인사하는 사람,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고맙다는 말도 근성으로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는 사람.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돕고 있는 김태현님을 보면 인성이 좋단 말이에요. 진심이 담겨 있단 말이죠. 행동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성 때문에 수익률도 1년도 안 돼가 100%가 되는 거예요. 인성 때문에. 인성이 좋으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할 거다. 그 다음에 하나는 피드백 문제인데, 대부분 피드백을 하지 않아요. 자꾸 비방만 한다고. 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하는데,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거죠. 우리 전문가들끼리는 아까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판단하에 투자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큰 틀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잘못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45,000원 간다고 얘기를 했고 논리가 그럴듯하다면 뭐 어느덧이 지그시 뭐 몇 개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아 가지고 5%만 오르면 또 판다거나 그런 것도 잘못된 이제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인데 우리 홈페이지 그림에 있는 건데, 자산시장 상호간 작용관계 모르면요 시간의 문제일 뿐 실패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정권 전문가들 99%가 장기적으로 실패하는 것도 이 자산시장 상호간 작용관계를 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경제학 교과서 이론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암기하는 경제학 교수가 99%거든요. 포유 환율 연구사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죠. 지난 30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투자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게 의사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이 없이 할 때에는 공포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제가 성공 투자를 위한 접근 방법 이 7가지 모두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그것도 인성까지도 갖춰질 때 여러분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